시원한 한방, 장외 홈런처럼 쭉 터진 승리를 위한 주식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유린입니다.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가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살짝 예고해드린 바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더욱더 힘써 돕고자, 그리고 전문가들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좀 더 심도 깊게 전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시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방식이 좀 달라졌는데요. 1부가 6시부터 7시까지 딱 1시간만 진행이 되고요. 줄여진 30분은 2부로 넘어갑니다. 2부가 곧바로 7시부터 이어져서 8시 반까지 1시간 반가량 진행이 되겠습니다. 1부는요,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들어보는 이른바 내일장 업앤다운 시간과 이제는 김수용 장우 씨의 포트폴리오 대결이 아닌 전문가들이 누가 더 수익을 많이 내는지 전문가분 중에 최강자 포트를 가려보는 이른바 1인자를 찾아라까지 1부에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는요, 전문가들의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강의 형식의 이름하여 리치맵 9회말 투아웃이라는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종목 상담이 2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도와줘요 리치맵이라는 코너로 2부에서 종목 상담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장 위한 홈런주까지 2부에서 공개가 되니까요. 이어지는 2부까지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하시면 성공 투자 전략 챙겨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일단 두 분의 전문가가 이미 제 양옆에 나와 계십니다. 우리 고종현, 조금규 전문가님과 인사부터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 씨도 있고 김수용 씨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 셋만 하니까 뭔가 좀 썰렁하기도 한데 좀 가족적인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옆에 수영 씨가 없으니까 좀 허전하긴 한데요. 네. 참 재밌게 방송했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는. 네. 오늘부터는 좀 재미없어지나요? 재미없는 것보다도 알차지는 것 아닐까요? 예. 애드립이 넣으셨습니다. 조금규 전문가님. 집중력이 좀 많이 높아지겠죠. 그 장우 씨가 있음으로 해서 좀 정신이 없었죠? 그렇습니다. 뭘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네, 장우 씨가 지금 딱 보고 있을 텐데. 그래요. 조금규 전문가님 얼굴이 장우 씨 활짝 핀 것 같아요. 자, 두 분에 대한 상세한 소개 잠시 후에 듣고요. 먼저 1인자를 찾아라. 새롭게 바뀐 룰부터 설명을 좀 해드립니다. 1인자를 찾아라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인데요. 주어진 돈 1억으로 매일 2명씩 일주일간 총 10분의 전문가가 각자의 포트를 작성하고요. 한 달 동안의 총 수익률을 통해서 순위를 가리게 되겠습니다. 일단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간의 수익률을 중간 집계하게 되고요.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정해서 1인자와 내친김에 2인자까지 뽑아보게 되겠습니다. 네, 새롭게 단장한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오늘 첫 테이블 끊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와 아까 간단하게 담소만 나누었는데요. 어떤 실력과 장기를 겸비하신 분일지 궁금하죠? 자세한 프로필 소개 먼저 들어봅니다. 꾸준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 저위험, 고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고종현 전문가의 멘토링, 곧 공개됩니다. 실전 투자는 게임의 룰부터 다르다. 시장 흐름에 맞는 선도주 포착과 최적의 대응 전략,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집중력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조금규 전문가의 멘토링 기대해 주었습니다. 네, 저위험 고수익 매매 달인 우리 고종현 전문가님, 그리고 선도주 포착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데 장기가 있으신 조금규 전문가님, 이렇게 두 분과 오늘 함께하는 날입니다. 자, 이제 곧바로 시장 분석 내일장 업앤다운 한번 들어가 볼 텐데, 내일장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장에 대한 분석이 있는 것이 순서이겠죠. 자, 이후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사실은 낮았었는데 금요일에 의외의 결과를 듣고 시장이 먼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약발은 의외로 이틀을 못 가고 오늘 시장은 오히려 하락하면서 끝났는데 삼성전자가 좀 흔들린 게 오늘 반등을 못 이어간 원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원인의 일부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유로존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가 2% 넘게 내리면서 지수를 좀 압박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일부 금융시장 중에 이제 통화시장 안에서는 딜러들 사이에서는 이제 유로존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 자체를 좀 회의를 하는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아무래도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기 봉합적인 부분이지, 이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유로본드나 1200유로를 직접적으로 성장
자금으로 성장 구제 기금으로 좀 이용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라는 것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좀 팽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내일장의 시장을 좀 말씀드리겠지만 뭐 금요일날 많이 올랐고 오늘 뭐 약보합선에서 마감됐다라고 해서 이것이 강하게 지금 시장이 다시 뭐 반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분히 이제 저가 매수에 좀 동참을 하셔도 좋다. 예, 조금 이따가 이제 시장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있다가 무슨 내용 굉장히 많이 공개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이후 정상회담의 사실 평가는 이렇게 조금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과 놓고 약간의 회의론, 너무 스페인, 이탈리아 금리 낮추는 데만 이제 포커스가 맞춰졌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유로존 우려가 처음보다는 이 방향성 자체는 좀 해결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후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어쨌든 그 유로화에 대한 부분에 지금 그 정상회담의 가장 큰 걸림돌은 독일 쪽에서 미온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유로화 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이 독일입니다. 어쨌든 지금 싸움이 남유럽에서 이렇게 좀 배짱을 좀 부리고 나오는 부분이 자기네 딱 그 화폐에 대한 드라크마화라든가 이 화폐에 대한 지나친 절상으로 인해서 재정 우려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무역 수지가 약화되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마르크화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그 저평가되어 있는 거거든요. 유로화가. 그러다 보니까 무역 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려나가기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에 대한 부분, 유럽이 지금 미온적으로 나오는 뭐 유럽 안정기금이라든가 또 유로 안정화 그 기구 자체가 은행에다가 직접적으로 투자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 그 이견이 있고 막 이랬지만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밖에 없고요. 세부적인 부분도 당장 뭐 해결되거나 또 단기간에 뭐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유로존 문제 자체가. 근데 악재로에서의 영향력은 나올 것은 다 나왔다. 또 독일 자체가 유로화 이런 그 체제 자체를 깰 만한 의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독일 국민들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퍼줬지 않았느냐 이런 데 대한 뭐 우려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로화의 가장 큰 수혜국인 독일이 이런 것들을 깰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그 반등 구간으로 봐야 된다. 유로 문제에 국한해가지고 너무 겁을 내서는 안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영향이 벗어났다. 다만 향후에는 지금 그 실적적인 측면, 경기적인 측면이 조금 우려된 부분이 하나씩 둘씩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악재로서의 큰 영향력을 미치려면 적어도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반까지는 가야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해결이 갈지 또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강하게 상승한 데 따른 차익 매물이라든가 경계 매물에 대한 부분이 작용했다 이렇게 보고요. 외국인 자체도 매수 현물, 선물 다 매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요걸 안정적으로 좀 오늘 소화했다. 급등에 대한 부담감을 안정적으로 소화했기 때문에 향후 장세에 대한 상승 쪽에 초점을 맞춰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약간 반등세를 못 이어간 데 대해서 두 분이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자, 더 중요한 내일장, 과연 일단 오를 건지 내릴 건지 그 부분만 먼저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고정 전문가님, 내일 시장은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예, 내일장은 상승이다입니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승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내일장 상승이다 고정훈 전문가, 조금규 전문가님은요? 네, 저도 뭐 상승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는 한 분 한 분, 왜 두 분 다 내일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지 고정훈 전문가님, 이제는 얘기하셔도 되는 시간. 그러니까 제가 상승이다라고 하면서 좀 망설였던 것이 뭐냐면요. 실제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의 시초가가 상당히 좀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음봉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그 시초가 대비해서 2.5% 정도 시장이 상승을 해서 어느 정도 그에 따른 이제 단기적인 피로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그 승부르기의 흐름들이 딱 하루만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장까지의 흐름 자체는 약간 좀 시장이 오늘과 같이 힘이 없는 흐름으로 좀 전개가 될 가능성은 있는데 시장을 큰 틀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시청자분들은 뭐 반등 구간에 들어섰다라는 관점에서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딱 내일장만 보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 보합선에서 등락을 좀 거칠 수 있는 시장이기는 하지만 오를 것이다라는 관점을 두고 시장에 대응을 하시라고 뭐 해서
아니 예. 오늘 밤에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부터 나오게 예, 되는데 맞습니다. 그 결과가 좀 그러니까 좋아야. 이후 이제 시장 전망에 대한 부분은요. 딱 지금 그 프로그램 이제 개편을 하면서 네. 이 내일장은 뭐뭐다라고 할 때 딱 내일장만 두고 보는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는 하루하루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앞에서 이제 시장 오늘의 시장 전망을 좀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듯이 그 이후에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에 좀 그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흐름상에서의 유로존 문제가 부분적으로 희석됐을지는 몰라도 이후에 장기적으로도 시장이 계속 달고 가야 되는 내재된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중간중간에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지난 금요일에 강한 양봉이 서면서 메이저의 수급이 저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내일 정도의 승부르기를 거친다라고 해서 겁낼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솔직히 보합 이런 거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예, 승고르기 맞습니다. 얘기하시는 거. 예, 예. 예, 그러니까 저희 상승과 하락밖에 없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오늘 내일 사이에 제가 오늘도 시장이 밀리면서 이제 고객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시장 밀리는 거 아닙니다. 예, 시장이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 시장 강하게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시청자분들도 약간 긍정적인 시각상에서 시장을 봐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슬슬 이제 저가 매수도 얘기하셨으니까. 예, 이제 그 제조업 지표를 좀 말씀을 해주셨듯이 단기적인 흐름상에서는 경기 지표들이 지금 계속 호전세를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늘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네.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중국입니다. 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게 이르면 이번 달 말 그리고 내일 그 다음 달, 다다음 달 8, 9월 달에 걸쳐서 좀 강력한 추가 경기 부양책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시장 기대감이 또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을 무조건 보수적으로 보시기보다도 지금 현재 시점상에서는 단기적으로라도 좀 강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말 또 다음 주 초반 되면 경기 이슈가 한창 불거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내일장 상승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내일부터 슬슬 시동 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도종현 전문가님께서 그 대부분의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주식을 볼 때 방향성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상승 쪽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이유는 악재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가 돼 있고 실적적인 측면이라든가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좀 1,000억 달러 그 경기 부양, 건설 쪽에 경기 부양이라든가 또 6월에 만료된 그 인프라 건설 지원법을 2년 정도 연장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요게 조금 더 연장이 될 것이다. 어쨌든 지금은 그 건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PMI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강력한 그 Q3 유동성 완화, 3차 유동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나타나면서 시장 자체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 다 상승 혹은 강력한 어떤 시장의 도래를 좀 기대하고 계신 듯한데요. 과연 내일장 정말 오를지 좀 기대를 걸어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 두 분의 관심 종목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1인자를 찾아라. 지금부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이 오늘 처음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꾸리시면서 종목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시게 될 텐데요. 시청자분들 중에는 나는 대형주만 좀 하는데 나는 중소형주하고 이렇게 비싼 종목은 안 사는데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아마 두 분의 오늘 얘기를 듣고 나 저분이 나랑 좀 맞는다. 따라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조금 어떤 방향을 세우실 수 있도록 오늘 첫 그렇죠. 포트를 종목 얘기를 하시기 이전에 어떤 각오 그리고 나만의 그러니까, 어떤 포트 전략 스타일 네. 좀 그러니까, 얘기해 주세요. 저라는 사람의 이제 성향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인 성향이든 뭐 대형주든 소형주든 어느 정도 좀 그 전문가들마다 이제 성향이 좀 다 갈려 있는데요. 투자자들마다도 이제 갈려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어느 정도 나는 장기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또는 단기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뭐 대형주만 건드립니다. 소형주만 건드립니다. 이렇게 그 딱 뭐 잡아놓고 하는 투자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병행하는 투자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이 나는 곳은 예. 그곳이 어디든 달려가는 근데 거예요. 하지만 저뿐만 아니라 종국기 전문가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같이 그게 귀신 그게 아니라 라고 하면
전문가라고 네. 하면 시간에 맞는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맞는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고종현 전문가님이 요즘 시장에 맞는 스타일로만 그렇죠. 보면 네. 어떤 포트를 꾸리실 그러니까, 생각인지. 시장의 성격은 매번 이제 변화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구간은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에게도 지난주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금 대형사들의 주가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가격 메리트라는 것은 우리 시장 안에서의 가장 큰 가장 큰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 중심의 업종 대표주들, 대형사들 위주로 포트를 좀 꾸리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시장이 반등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약세를 보일 때까지만 해도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도가 나왔지만 시장 반등이 강하게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을 강하게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 반등이 들어가는데 가장 수급적으로 그 역할을 크게 했던 것이 비중 있게 했던 것이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네. 프로그램 수급은 아시다시피 테마나 개별 소형주로 건드리는 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코스피 200의 대형사들만을 다루는 것이 이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시장 반등이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급의 주체도 프로그램이다라는 관점상에서는 대형사들 위주의 지금 종목 전략을 꾸리셔야 한다. 아무래도 대형사라고 하면 지난 금요일에는 큰 재미를 봤을지 몰라도 오늘같이 시장이 조금 그 힘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루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이제 시장이 약보합선에서 마감됐다라고 해서 좀 많이 빠진 게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강보합선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는 대형사의 비중을 대부분으로 넣고요. 그리고 한두 종목 정도로 약간 좀 재미를 덧붙일 수 있는 네. 중형주 중심의 좀 포트를 좀 꾸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고종현 전문가님 포트 꾸리실 땐 아무래도 좀 익숙한 회사, 덩치가 좀 큰 주식, 대형주를 많이 얘기를 들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규 전문가님이 현 시장에 맞는 포트 어떤 초점은 어디가 될까요? 저는 전체적으로 제가 추구하는 바가 실전 투자는 뭐 게임의 룰부터 다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표방을 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이 늦게 가는 것이 더 일찍 가는 수 있다. 서두르지 않고 매매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강점은 자기가 원한다고 한다면 0.5초 내로 진입할 수 있고 0.5초 내로 빠져나올 수 있는데 가장 좋은 자리에서는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되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느긋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 지금 같은 경우에 무릎에서 사라 어깨에서 팔라 이렇게 얘기를 격언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아직 발바닥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큽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반등 초입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꼭 반등 말미에 들어가서 많이 손실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좀 짧게 대응하고 그렇지만 느리게 해서 수익을 쌓아가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고자 합니다. 네, 나는 뭐 매일매일 매매는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또 조금규 전문가님 스타일하고 잘 맞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천천히 매매하면서도 수익을 내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리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 나는 이러한 장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입니다. 100번 얘기를 들어봤자 한 번 보는 것이 낫겠지요. 사실은 오늘 저희가 방식을 좀 바꾸면서 그동안 김수영 씨, 장욱 씨 두 분이 멘토링을 담당하시면서 수익을 냈던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포트를 싹 없애고 오늘부터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너무 아쉬운 마음에 실은 이게 어떻게 시작된지 아세요? 어떻게 시작했죠? 고승환 전문가님이 지난주 금요일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지난 소위 자랑을 이렇게 쭉 하시는 걸 네. 보고 고승환 전문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이거 리뷰를 조금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해보게 됐는데요. 특별히 또 작가님, 류 작가님의 아이디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확신은 안 드는데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도 우리 고승환 전문가님처럼 좋은 성적이 났는데 굳이 감출 것 있느냐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고종현 전문가부터 좀 눈에 확 띄었던 수익을 좀 모아 보았습니다. 함께 일단 화면을 통해서 보고 얘기를 들어볼게요. 자, 고종현 전문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종목, 거의 스타트하자마자 김수영 씨에게 놀라운 수익을 안겨줬던 SL입니다. 목표가를 2만 원 4월 중반에 불러주셨지만 2만 3천 원까지 갔다가 오늘 좀 빠져도 이미 2만 1천 원 목표가를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6월 달 들어서 SK이노베이션과 인포피아를 얘기하셨는데 인포피아는 오늘도 4% 가까이 오르면서 목표가의 18,000원에 순항을 하고 있어요. SK이노베이션은 말씀하셨던 15만 원을 정확하게 터치한 바 있죠. 12만 8천 원 매수도 아주 가장 싼 구간에서 귀신같이 잡아낸 바 있습니다.
자, 뭐 자랑할 만한 수익이네요. 두 자릿수 수익, 많게는 32%까지 자동차 부품주에서 1등의 수익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금교 전문가님의 리뷰도 한번 좀 보면요. 자, 역시 한 4월 비슷한 SL이 추천될 당시 삼성 테크윈의 추천이 장훈 씨에게 들어갔었나 봅니다. 8만 원, 최근에 신고가 찍은 거 알고 계시죠? 그러나 삼성 테크윈의 추천 매수가는 6만 2천 원이었었습니다. 수익률이 한 8% 정도. 테라세미콘 역시 2만 8천 원에 얘기를 하신 바 있는데 목표가 3만 3천 원. 지금 최근에도 여러 번 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 3만 3천 찍고 끝 아니었었죠? 비슷한 목표치를 아주 잘 불러주셨다는 얘기가 뒤돌아보니 된 것이고요. 파미셀은 사자마자 한 이틀 만인가 제 기억에 상한가 가서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현재는 조금 수익이 오히려 6천 원대 머물러 있습니다만 상한가를 거의 한 이틀 만에 시연한 종목 저희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LS 산전의 경우에는 최근에 121선 뛰어넘으면서 목표가인 6만 7천 원까지 아주 순항을 하고 있죠. 한 8에서 9% 내지는 18%까지 수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자랑은 짧고 굵은 게 좋더라고요, 보기가요. 고정 전문가님, 짧고 굵게 부탁드리죠. 네, 그 SL 같은 경우, 저는 이제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 세 종목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이제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매수보다는 매도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시장 안에서도 매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근데 실제로 매도가 어려운 경우는 이제 매수를 잘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SL이나 뭐 SK이노베이션, 인포피아 같은 종목군들은 많이 수익을 나는 종목군들이지만 그만큼 이제 저점 공략에 성공을 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청자분들도 이후에 이제 약간의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도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남들이 좀 두려워하고 내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더라도 어느 정도 그 매수에 대한 결단을 좀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되는 그런 저는 부분이기 SK 이노베이션으로 수익을 쫙 내시는 걸 보고 대형주 했다가 믿음이 확 생겼어요, 사실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아주 간단했거든요. 사실상 그 S-오일이나 GS와 같은 정유사들 대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과한 하락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어느 정도 기업의 본질에서 평가 절하가 많이 과대하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하방에 대한 리스크도 적다라는 관점에서 좀 자신 있게 진입을 한 겁니다. 네. 자랑 끝인가요? 네. 네. 그만하죠. 인포피아 얘기를 그래도 조금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인포피아요? 6월달 그래도 추천주인데. 지금 이 포트를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세 종목을 골라왔습니다. 세 종목으로 이제 비중 100%를 한 번에 채울 건데요. 보면 SL 같은 경우는 중형주이기는 하지만 자동차 부품 중형주 중에서는 대장이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정유주의 대장입니다. 근데 인포피아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도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US케어 관련된 개별주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의 등락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보다도 종목 자체의 모멘텀에 따라서 등락을 계속 거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좀 투자 스타일 말고 이제 트레이딩 스타일 짧은 관점에서 좀 시원하게 진폭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을 하나 껴가지고 지금 포트를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름 알만한 대형주에 약간씩 이런 개별주가 첨가되는 그런 포트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조금교 전문가님도 자랑할 거리들이 많은데 종목이 오히려 여기는 자랑거리 3개. 4개예요. 여러 개도 있는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포트를 구성하고 끌어왔던 부분은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좀 많이 맞춘 그런 포트폴리오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시황을 얘기할 때마다 좀 우려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손실 구간을 짧게 잡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하고 손절매 구간을 짧게 잡으면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큰 수익이 날 만한 종목도 먼저 나가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손실을 많이 줄여드린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 상황이 썩 개선이 되고 정말 본격적인 어떤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손절매 가격을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는 종목 중심으로 대응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수익이 난 부분도 대부분 보시면 짧은 구간에서 수익이 난 부분이 종목이 좀 대부분이고 오히려 더 많이 가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일찍 차익 실현을 하거나 자르고 나온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예상보다
기관 투자자의 지속적인 매수에도 불구하고 LG패션 같은 경우에는 상당 기간 하락을 했지만 일찍 잘라줬다라고 하는 부분도 오히려 저는 자랑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이런 그 종목들의 좀 수익이 좀 나오고 있고 수익 폭이 크지는 않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 내 계좌를 불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결코 작지 않은데요. 한 종목씩 아주 짧게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 흐름 자체가 좀 개선이 될 때 일주일 만에 목표가 갔었죠. 이런 부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실적, 그러니까 기저 효과에 의해서 이전에는 굉장히 나빴는데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온다라고 해서 매수를 했고 그런 부분이 잘 맞아 떨어졌는데 뭐 좀 일찍 판 감은 있지만 그 시점에서는 그렇게밖에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시장 자체의 불확실성이 너무 컸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파미셀을 좀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흐름 자체가 눌러 있을 때 좀 들어갔던 종목이고 추세가 지속하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한 폭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예상했던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 익절을 해가지고 빠져나와서 네. 그래서 수익을 좀 오히려 좀 많이 챙길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그 리딩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좀 봤는데요. 뭐 이렇게 많게는 뭐 32%, 아무리 적어도 막 8%, 9% 이렇게 최근에 편입된 종목들의 수익률이 이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개편을 하면서 참 야속한 개편이죠. 요거를 이제 싹 없는 걸로 하고 새롭게 시작해요. 네. 어디로 도망가셨는지 우리 김수용 씨도 안 보이고 장우 씨도 네. 안 보이고. 어떡하지? 좀 아쉽진 않으신가요? 수용 씨는 뭐 얼굴을 계속 볼 수 있다라는 그래요? 그런 있더라고요. 소문이 사실인가요? 예, 그래서 2부에 나오신답니다. 예. 포트는 뭐 끝이 있으면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요. 뭐 네. 열심히 해보면 되고 조은기 전문가님이 1인자 하시죠. 제가 인자하겠습니다. 벌써 여기서 순위를 잠시만요. 지금 화, 수, 목, 금 총 8분이 기다리고 계신데 여기서 벌써 1, 2위를 결정하시면 예. 근데 오늘까지는 1, 2위가 가능하죠. 두 분 딱 하시니까. 그렇죠. 예. 네, 맞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런 형태의 포트폴리오 프로그램을 솔직히 원했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스트라이크쇼 1부 때 기억나세요 혹시? 첫 시간대? 뭐라고 하셨나요? 장욱 씨하고 소영 씨하고 같이 하는 1부요. 완전히 1부 시간대, 1회 시간대. 저는 언제나 1부만 했는데. 그렇죠. 1회 시간대 말씀드렸던 게 걱정이 된다. 기억나요. 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제가 편입을 해도 제가 이제 마음대로 종목을 뭐 비중을 추가하거나 덜어내거나 하려면 일주일을 또 기다렸다가 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여러 팔려 있고 그렇죠. 뭐 없고 그 나머지 네 분의 이제 전문가분들을 거쳐와야 되기 때문에 종목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정말 궁금하고.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그런 방식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2% SL이 나온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방식이 더 유리하게 원하는 대로 이제 바뀌는데 그냥 언제나 내 종목은 내 포트에 있고 그 이상의 수익이 나오겠군요.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러한 형태의 프로그램에 훨씬 더 자신이 있는 게 조금 전에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프로필을 보셨듯이 그 투자 대회라는 것을 참 저는 즐겨합니다. 실제로 이제 수익을 벌어서 수익을 내서 돈을 벌자라는 것보다 경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김수용 씨 끼고 경쟁했던 게 영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이죠. 끼고 경쟁했다라는 게 제 결정이 100% 이제 녹아 들어가진 못했잖아요. 네, 김수용 씨 곧 2부에 나오시는데 밖에 계시는데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자, 조금기 전문가님 은근히 저는 2인자 하겠습니다. 1인자 하시죠. 해놓고 그 뒤가 자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당연히 이제 좀 그 겸손함. 저는 사실은 좀 놀란 게 조금기 전문가님 이렇게 좀 자분자분 조용하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날까 했는데 진짜 조용하게 꾸준히 뭔가 이렇게 묵직하게 수익을 내시는 걸 저는 느꼈어요.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까지의 프로그램 움직임은 재미를 표방한 부분이 좀 컸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실전 정말로 역시 장우 씨가 좀 안 계신 게 편하시군요.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뵙고 싶은데
뭐 이렇게 그 충분히 투자 또 뵙고 예. 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꾸려나가기에는 네. 아무래도 좀 재미를 표방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좀 제한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간 사람들은 갔으니까요. 험담도 이제 충분히 했습니다. 자, 두 분의 더 이상 새롭게 개편된 방식으로 인한 더 높은 수익률 저희가 기대를 한번 해보겠고요. 1인자를 찾아라. 본격적으로 오늘 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기존 포트 없이도 괜찮다 얘기하셨던 고정현 전문가의 오늘 첫 포트 꾸리는 날입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예. 오늘 일단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대형사 중심의 시장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게 지금 현재 시장에 맞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종목의 대형사와 한 종목의 중형주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이 중형주마저도 시청자분들에게는 좀 익숙하신 종목일 것 같은데요. 먼저 중형주로 말씀을 드리면 카프로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카프로는 지난주까지의 수용식 포트에도 이제 편입이 돼 있던 종목이고요. 카프로락탐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생산해내는 업체입니다. 화학 업종이라고 한다면 중국향 모멘텀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커스 자체를 약간 중국 모멘텀에 기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중형주인 만큼 시세가 좀 빠르고 강하게 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은 작되 큰 폭의 수익을 기대하면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차트를 좀 보시면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오늘 종가가 16,900원 정도인데요. 금요일 날 이제 반등이 들어가고 오늘 시장의 약보합산 상에서도 중형주이기 때문에 중형주이기 때문에 약간 1.2%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구간상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가격 메리트의 관점상에서 상당히 좀 저렴하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네. 5월 조정을 거치면서 저점을 만들어주는 흐름들이 계속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수급 동향상에서 변화가 뚜렷하게 들어오진 않지만 현재 구간상에서 카프로라는 종목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안에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또 선호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상에서 시장 매니저가 약간만 수급을 붙여준다라고 해도 2만 원 정도까지의 단기 목표치는 상당히 좀 빠른 속도감을 가지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20% 정도의 비중을 두고 현재 이제 매수가는 내일 정도, 오늘 하루 내일 이틀 정도까지의 이제 시장 숨고르기 구간상에서 적극적으로 좀 매수에 가담하자라는 관점이고요. 네. 내일 시초가 종가를 좀 나누어서 공략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방에 대한 손실 리스크가 좀 적다라는 관점을 꼭 두고 가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잠시만요. 목표가가 그러면 정확히 카프로 2만 원입니다. 그럼 포트의 비중은 몇 프로로 20% 정도로 편입을 하시면 됩니다. 20%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이제 현대건설인데요. 현대건설은 시청자분들 참 익숙하시잖아요. 건설주네요. 그렇죠. 금요일 날 5% 급등하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 오늘 내일 정도의 숨고르기를 거치고 결국에는 추가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시장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현대 건설 업종이 이제 강하게 올라왔다라는 것은 시장 코드에 맞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숨고르기를 거치면서 같이 이제 갭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보합선 마감을 했는데요. 내일 정도까지 좀 눌러준다라고 했을 때 내일 시장에서 좀 눌러준다라고 했을 때 65,000원 이하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수에 좀 가담을 하도록 하시고 올해 3, 4월 달부터 이제 9만 원 수준에 근접하던 주가가 6만 원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금요일 날 이제 양봉이 섰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주가도 좀 돌아나갈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수주 전망치에 대한 얘기들 참 많은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수주 목표액이 이제 100억 달러입니다. 100억 달러 중에 상반기에만 70억 달러를 이미 수주를 해놨기 때문에 올해 목표치를 채우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장 전망이 있고 오히려 초과 달성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현재 시점의 상에서는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대형사기 때문에 시장 동조화가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시장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내 종목은 왜 안 오를까라는 걱정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후에 시장 큰 틀에서 좀 등락을 거치더라도 추가 상승이 일어난다는 관점상에서는 현대건설 매수해서 가져가 보시면 안정적으로 좀 보유가 가능하실 겁니다. 목표가는요? 예, 목표가는 한 75,000원 정도로 좀 단기적으로 잡았는데요. 이 역시도 이제 지난주에 수용팀, 뭐 자웅팀 할 때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 이 시간에 제가 다시 나오잖아요. 네. 예. 목표가를 좀 정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등락에 따라서. 예. 예. 일단은 단기로. 근데 현대건설은 그럼 몇 % 정도로 보시는 예, 거예요? 비중은 40%라고 40%로 편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20%의 중형주 카프로, 그리고 현대건설 40%,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호남 석유가 또 40%입니다. 그래서 비중 100%를 채워서 가는 건데요. 네, 이제 마지막 종목이 그러니까 아까 카프로 중형주 하셨는데 또 네. 호남석유 대형주 화학주로. 예, 맞습니다. 근데 비중을 이렇게 팍팍 실으시네요. 제가요. 첫 시간부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성향을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그 시장 상황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네. 실제로 지금 그 오늘 시장을 아까 해석해 드릴 때도 오늘 시장이 밀리는 건 밀리는 게 아니다. 예, 내릴 때는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다라고 네. 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장 불리하다. 상황에 좀 반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 자체가 이제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좀 적극적으로 시장 공략을 해도 된다라는 관점상에서 예. 지금 주식 비중을 확대할 때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오늘 예. 첫날인데 그냥 다 사시는 그리고 거예요. 또 중요한 게요. 네. 제가 이제 그 온라인상에서 온라인상에서 회원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 모 증권사 리포트나 뭐 시장 경제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TV나 뭐 매스컴을 통해서 현금 비중이 몇 프로고 주식 비중이 몇 프로다. 뭐 이런 시장 구간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한다. 얘기. 예. 근데 시청자분들도 와닿지 않듯이 실전 매매라는 데서는 정말 의미 없는 내용들입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유리한 점이요. 네. 현금 100%와 주식 100%가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얼마 없는 돈 적극적으로 주식 다 사면 100% 금방 채우니까요. 예.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약간의 이제 개인 성향에 맞게 실전 중심의 포트를 이후에도 이제 꾸려갈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좀 보시다 보면 하루 1주, 2주 지나가시다 보면 아실 것 같아요. 예, 이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리는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호남석유 그럼 네. 40% 넣겠다고 하셨는데.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시장 반등이 들어가는 구간마다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화학주입니다. LG화학하고 호남석유, 뭐 그밖에 하나케미칼이나 뭐 다른 뭐 태양광 업체들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참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얘네들 오늘 유가가 올랐어요. 맞습니다. 유가에 대한 소외주기도 하지만 예. 화학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상황이 대형사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시장 상황이 참 중요한데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이후에 모멘텀이 좀 뚜렷하게 잡힐 수 있는 것이 중국향이다. 그래서 중국향 모멘텀으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또 화학주입니다. 네. 또 그 안에서 가장 좀 저렴하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호남석유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 호남석유 같은 경우도 매수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오늘 갭상승 음봉이 좀 나왔는데 뭐 강보합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어제 종가 무렵인 뭐 23만 6,500원, 23만 7천원 구간상에서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 시초가 밑으로 좀 공략을 하시면 좋은 성적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목표가 자체는 뭐 28만 원 정도로 잡고 가는데 이 역시도 다음 주 넘어가서 그렇죠. 시장 상황에 따른 등락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수정을 좀 해나가면서 이후에 보유 전략을 좀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과 또 연동, 또 가격이 싼 것들, 대형주로 시장 올라갈 때 절대 소외가 안 될 만한, 하지만 밑으로는 빠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대충 공통점이 있네요. 카프로, 현대건설, 호남석유로 사자마자 현금을 다 쏘셨는데 잠시 후에 완성된 고정훈 전문가의 포트 제가 대신 정리해 드릴게요. 자, 조금규 전문가님도 100%로 다 주식을 사실지, 어떤 종목을 사실지 그 종목부터 먼저 공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코론 플라스틱하고 LG생명과학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천히 가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 자체의 불확실성은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고정현 전문가가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이 항상 필요한 것이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은 필요하나 여전히 지금은 불확실성 속에 있다. 그래서 그렇죠. 대응을 해나가면서 시장 상황이 정말 좋아지면 불려나가는 투자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코론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인데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서 비중 10%에 매수가는 6,600원,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6,2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코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요.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시밀러 종목이라고 해서 조금 더 길게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만약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마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비중을 확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가볍게. 예, 일단은 10% 정도만 편입을 시켜놓고 매수가는 33,800원. 이미 이제 지난번에 지금 그 31,000원대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이 좀 많이 나 있는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매수도 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목표가는 4만 원 일단 1차적으로 설정을 하고, 손절가는 31,000원을 설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코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플라스틱하고 좀 다른 강도라든가 탄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차트로 보셔도 일단은 여기서 지금 그 기관 투자자가 쭉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구간이고, 네. 낙폭 심화에 따른 기술적 반등, 1차적으로 이탈을 했다가 반등을 하고 있고, 저점에서 지지가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실질적인 상장 주수에 비해서 거래가 줄어들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올라가는 것은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시장 흐름이 반영이 되면 충분히 강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2분기 이후에는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요.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구간이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한 8,000원까지 기술적 대응.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네, 플라스틱 외에 뭐 특별히 다른 사업을 하는 건 없나요? 뭐 그거에 유지한,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실제 이전의 그 플라스틱이 아닌 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해가지고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좀 엔진 그 부분에 좀 부품으로 들어간다든가 비행기라든가 이런 쪽에 좀 들어가는 자동차 그 경량화 테마주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이 테마화 될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네, 그럼 코롱 플라스틱의 최대 강점, 그러니까 이 수많은 종목 중에 지금 시장에 코롱 플라스틱을 선택하신 이유랄까요?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기존의 실적적인 측면이 이전에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약화됐지만, 네. 2, 4분기 이후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 중에 과매도 국면에 좀 들어와 있는 부분이 아니겠네요. 여기 보면 이 매물대 자체도 상당히 여기가 지지되는 매물대다, 이렇게 하는 지지선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 그 위에 지금 올라서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가진 종목들이 지금 아주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미지스가 이런 패턴에서 급등을 해서 상한가를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듯이, 이 종목도 그런 패턴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좋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분기 이후에 실적이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 그래서 오늘 코롱 플라스틱과 더불어 LG생명을 갖고 오신 또 이유, 역시 이런 컴팩트한 이유를 조금 알려주시면 그런 부분이 크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LG생명과학은 추천을 좀 드렸던 뭐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그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하반기가 연말로 갈수록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거기에 따른 기관들의 선취매적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관 매수세가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큰 물량은 아니지만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초입이다. 보면 코리아 서킷이라든가 대덕 GDS 이런 것들이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상향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에 의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초입 단계에 좀 있다,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있고, R&D에 대한 그 기대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 또 세 번째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그 개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흐름이 좀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은 편입시켜 놓고 상승을 하면서 비중을 좀 늘려가는 전략이 바람직한 종목이다. 그럼 약간 매수는 121선 정도의 눌림목 매수인가요? 아니요, 지금 그 매수 가격을 33,800원으로 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121선까지 안 오고요. 한 그 5일선,
뭐 5일선 정도에서는 매수가 좀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포트 처음으로 짜는 날이었었는데요. 1인자를 찾아라 첫날 고정현 조금규 전문가님의 완성된 포트 제가 대신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우리 고정현 전문가님이 첫날 짜자마자 현금을 전부 다 주식 사는 데 쓰셨습니다. 카프로를 한 40%, 20%였죠. 현대건설을 40%, 호남석유를 40%. 일단은 화끈해서 좋네요. 시장 올라갈 때 절대 소외되지 않을 세 종목. 중형주인 카프로도 보이지만 하방에 대한 리스크, 가격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 하셨고 시장이 올라갈 때 반드시 다 올라갈 종목이라고 하셨습니다. 매수 전략은 같네요. 내 시초가의 반, 종가의 반 해서 사고자 하는 물량의 반씩을 담는 분할 매수 전략을 챙겨주셨습니다. 자, 모두 다 중국향 관련한 모멘텀이 카프로, 호남석유 관련해서는 있다라고도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조금규 전문가님의 완성본 보겠습니다. 자, 장욱 씨 얼굴이 아니라 조금규 전문가님 얼굴이 보이니까 제가 약간 당황스러운데요. 자, 코론 플라스틱을 10%, LG 생명과학을 10%,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일단은 가볍게 담으면서 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추천 사연은요. 코론 플라스틱은 1분기 실적 안 좋아서 많이 빠졌지만 2분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지는데도 아직 주가는 못 따라가는 상황, 싸다. 그리고 일단은 1차 매물대도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단기로 10% 정도 가볍게 실었고 8,000원 목표가 매수가는 화면에 보여지는 대로이고요. LG생명과학도 동시에 담겠는데 하반기에 바이오 시뮬 시장에 대한 기대 그리고 기관이 미리 알고 있는지 꾸준하게 지금 사기 시작했는데 사는 매집의 초입 단계라 보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약간은 눌린 목표가는 단기로 4만 원 정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시간 참 빠르죠.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새롭게 꾸민 내용이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좀 드셨나요? 헌데 바뀐 내용이 하나 더 있어서 제가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퀴즈 이벤트를 마련했는데요. 만약에 정답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퀴즈 이벤트 2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실까요? 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거래소 상장사 가운데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종목은 고르시는 건데요. 1번 LG전자, 2번 현대차, 3번 삼성전자, 4번 현대중공업. 자, 이것이 첫 번째 시총 가장 높은 종목 고르는 보기였습니다. 자, 퀴즈 두 번째 퀴즈가 또 있죠. 다음 중 기업의 주가가 어느 정도 가치로 매매되는가를 알 수 있는 지표로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 Price Earning Ratio를 칭하는 지표는 어떤 것일까요? 1번 EPS, 2번 PER, 3번 BR, 4번 ROE. 네, 이렇게 퀴즈를 알려드렸는데 정답을 알고 있지만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아직 모르시죠? 제가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리치맵 검색을 해보시면 리치맵 홈페이지를 들어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퀴즈부터 풀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식쇼 스트라이크를 클릭해 주시면 이제 그때부터 퀴즈를 푸실 수가 있는데요. 정답을 아까 2개 다 맞추셔야만 상품이 갑니다. 둘 다 문제를 풀어주시고 정답 선택, 그 확인까지 클릭을 하셔야만 완전히 완료가 되니까 이 점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첨 통해서 상품 드리는데요. 1등 한 분에게는요. 저희가 VIP 회원 무료권을 드리고요. 2등 3분께는 아카데미 회원권 무료를 그리고 3등 10분에게는 주식 관련 서적을 드리고 무엇보다 한 달에 한 분씩 저희가 특별히 추첨을 해서요. 최고급 상의 PC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무료 방송도 보실 수 있는데 오늘 밤 8시에는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이 무료 방송을 잡고 계시니까 이 점도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고 오늘 밤 8시입니다. 지금까지 최애리나였고요. 오늘 함께해 주셨던 우리 두 분의 전문가와도 인사 나눕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2부 오늘 김동조 소장님이 2부를 책임져 주시는데요. 주식 홀로서기 강의와 덧붙여서 2부에서 저희가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전화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2부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